자, 이번엔 중국과 사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말했군요. 야당이 의원들이 찾아가니까, 자, 내가 사드를 늦춘다면 우리는 한국의 한류를 중국에 활동하게 하는 걸 좀 막는 걸 멈춰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오갔는지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만난 야당 의원들의 모습 등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这边不多，但是就刚才等几分钟时间，我也感觉到大家好不容易在这里来。热血像那冬日光。 한중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만큼 어떠한 문제도 같이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와 서울 문제도 우리가 같이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왕이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군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 TV에 나오지 않는 것 등등은 실제로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좀 막고 있는 거다는 걸 인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가 본격화된 이후에 실제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섭외가 취소되고 중국 내에서 또한 또 중국 회사,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엔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철회되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엔터 업계에서도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정말 겪었던 일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드로 인한 중국의 어떤 그 제재 이런 것들이 보복일 것이다라는 추정이 강하게 됐습니다만 이번에 중국 공직자 특히나 왕이 외교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처음으로 중국 공식 차원에서 인정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정은 의원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할까요? 송영길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을 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바로 왕이 장관하고 이 대답을 하고 계신데 대만에 머물면서 중국을 공부한 적이 좀 있긴 있죠. 그런 걸로 있죠. 그래서 친구분들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중국 여행 갔다 오신 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왕이 장관이 그랬죠. 중국인의 감정이 좋지 않다. 저도 뭐 중국을 잘 알지는 않는데요. 중국 가보면요. 네. 중국 사람들 별로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네. 중국에 이렇게 시골로 가보면 우리 왜 쇠금자 네. 세 개 모아놓은 한자가 많죠. 네. 그게 이제 돈을 뜻하는 건데 그 돈에 관심이 많지 정치에 관심 없거든요. 네. 저 사람들은 중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좀 단순해갖고 즐겁고 재밌는 게 좋아하고 돈을 좋아해요. 네. 이런 정치 사드요? 사드의 싸자도 모릅니다. 감정이 좋지 않은 거는 왕위를 비롯한 중국 국무위원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저기서부터 이제 맞장구를 치고 있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니까 한중 간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동맹보다 중요합니까? 네. 지금 송 의원께서 한때는 대선 후보까지 올라가셨던 분인데 왜 저렇게 좁은 시각을 갖고 가고 있는지 한번 제가 경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송영길 의원의 반론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뭐 한미동맹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동맹이라는 개념은 적이 같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거든요. 네. 또 북한과 중국이 또 조중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법상 안보상으로 따지면 우리하고 중국은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국제정치적인 질서를 알고 있다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에 가서 네. 저렇게 웃으면서 중국 외교부장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한마디로 반국가적인 행위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의기양양할까. 저 사진과 저런 모습들을 국민들 또 대내외에 선전하면서 거봐라 한국에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사드 반대하고 있다. 엄청나게 선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드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거는 정말 허울 뿐이고 중국은 정말 말로만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지 속으로는 북한 정권을 도와주면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 카드로 북한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국제정치 질서를 좀 명백하게 알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 분 말씀에 동감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네. 한중 간의
이 기류를 풀어보겠다고 간 거는 그건 대외적인 명분이고 네. 중국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남한 내에 사드 반대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환대해 준 거고요. 정말 민주당 쪽에서 좀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게 오늘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당 의원들이 가서 여태까지 만난 중국의 고위급 중에 최고위급이었다. 그걸 과연 자랑할 만한 말씀으로 하시는지 좀 문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미국도 가겠다고 하는데 정말 미국에 가서 한번 저는 저분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보고 싶어요. 미국에 간다면. 사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미국에서 설득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미국에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중국만 가니까 비판 기류가 나오니까 우리 미국에 가서도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미국에 한번 컨택을 해서 미국에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과연 저런 환대를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미국에서 만나주는 분들이 저런 고위급이 될 건지 정말 보고 싶은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다음 정부로 넘기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찬반을 분명히 안 하고 있는데 사드는 이거 배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결단의 문제인데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자기들은 사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래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송 의원 등이 갔죠. 어제 간 게 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어제가 1월 4일이죠. 50년 일사후퇴한 날입니다. 중공군 참전 때문에 서울 떨어진 날이거든요. 날을 골라도 꼭 그날을 골라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우연의 일치겠지만 지금 저렇게 하게 되면은요 정치적으로 저게 제 판단입니다. 이건 뭐 정보는 아닌데 저는 오히려 보수적인 정당을 도와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도 사대주의는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걸 원하지 저거를 중국에까지 가서 중국에 우리나라 주권하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푸는 문제에 왜 개입하는데 거기 가서 감나라 개나라 중국 개입하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서 골수 더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이상은 이거 뭐야 이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자기 당 유리하라고 한 게 나무당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실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시각을 반영해서 얘기를 꺼낸 것이 유승민 의원입니다. 자, 요새 경제 사회적으로 내가 왼쪽으로 가겠지만 안보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가장 내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소개합니다. 김정일에게 인권 결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던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이 세력이 어제 중국에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중국의 관계자들 만나면서 사드에 대해서 굴욕 외교를 하고 왔습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매국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에게 뭐냐면 이 왕이 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만약에 사드 설치를 배치하는 것을 쭉 진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멈추기만 한다면 한류 막는 건 우리가 풀어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동안은 이제 회초리를 저기 했는데 이제는 사탕을 주겠다는 건데 그 민주당 의원들 의도가 어찌 됐든 결국은 중국의 이간지계에 말린 거란 말이죠. 우리 지금 뭐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우리 자신이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거거든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사실 이 정당이 이제 제1당이 됐는데 저분들이 가서 중국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 중국 입장에서 중국 비유를 맞히는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저런 굴욕 외교라고 지적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송영길 의원은요, 유승민 의원이 비판을 두고 로키드 마틴 대변인 같다 그랬거든요. 로키드 마틴이 사드를 만드는 군수업체죠?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뭐 그렇게 한다면 저분 대학생 때 연세 학생회장 했는데요. 그때 주장했던 게 자주입니다. 자주 뭐 등등 주장인데 자주 한다는 양반이 저희 가서 왜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저거는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미쓰고 국익에도 미쓰고 뭐라 그럴까 우리 맨날 천안함 사건 났을 때 한 목사가 이북에 가서 뭐 전쟁하면 안 된다 하면서 거꾸로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거기에 비교될 정도로 국민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진 사건입니다. 저게 더민주당에 진짜 어른이 있다면은 저 사람들 말렸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왕이 장관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류 지금 우리가 막고 있는데 사드 일시 중지해라. 그럼 우리가 다시 풀어주겠다. 이거를요. 야당 의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외교장관한테 외교 공식 채널로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에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김장수 주중 대사가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부임해가지고 2년 동안 중국의 지금 대북 관계 담당하는 네. 대연락부장 만나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안령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이제 한류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 관련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좀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2달이 넘었는데 강간무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한민국 정부하고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게다가 중국의 지금 외교부의 부국장인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정부는 안 만나고 우리 야당 뭐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만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드는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갔는데 우리 정부하고는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는 형국이죠.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지금 저는 중국인 정말 좀 아까 우리 앵커도 소개했지만 그런 말들 자체가 굉장히 오만방자하다. 그리고 우리 남남 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의도가 정말 간교하다. 안보와 전혀 상관없는 경제적 사안을 갖고 보복을 하는 거를 무슨 대단한 보복을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미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라는 계산이 있는 건지 야당 의원들만 주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주장하고 똑같은 사드 반대 배치를 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정권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처사고 저런 모습들은 외교적으로도 정말 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의견이 뭐 한쪽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한번 제가 또 민주당 쪽 한번 그 주장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게 국론의 통일도 필요하고 또 국론의 통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교적인 사안이고 또한 또 어떤 게 국익에 도움되는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국과의 어떤 채널을 열어두고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그 현재 여당이 아닌 야당의 그 역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걸 지금 중국에 가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의원 외교를 펼치는 것을 두고 사대라고 이렇게 그 폄하하기 약간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가서 푸틴과 시진핑과 함께 섰던 것도 이것도 사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정치인은 이제 자신의 그런 그 신념과 그런 자신의 그런 정파의 이익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그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왕위를 만난 것 자체를 가지고 사대라고 폄하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중국과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안 했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왕이 장관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북핵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과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뭐 핵실험을 또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뭐 관측하고 있는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그동안에 유엔에서 제재하는 걸 저 손발도 제대로 안 맞춰줬고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이 핵도발을 해온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걸 검토하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중국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라는 그 문제에 관련해서 아니면 적어도 중국이 북핵에 대해서 정말 당신들이 북핵을 저지할 의향이 있느냐 이걸 분명히 물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묻질 않았던 것 같고 왕이 장관도 그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 현재 굉장히 난처하게 된 거 우리가 굉장히 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세계 전략 차원에서 사드와 관련해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 내에 있는 미군 방어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미국이 요청해 왔고 우리가 수용한 이 사드 문제를 그러면 중국 때문에 멈추는 상황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떨까요? 그때요. 어떻게 될까? 우선 그 전에 손 변호사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우리 박 대통령이 전승절 가셨잖아요. 저거 굉장히 대통령이 헛발질하니까 야당 헛발질을 하는 거고요. 그때 대통령 중국 갔다 돌아오실 때 비행기 안에서 기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문제를 중국이 잘 풀어줄 거라 그랬는데 그 해 몇 달 지나서 핵실험했을 때 중국이 안 움직여서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 판단 미스를 해서 박 대통령이 어떤 실각으로 가는 그 원인이 저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야당이 이걸 왜 따라합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한다. 뭘 하겠어요? 지금 한중 간에 FTA 맺었죠? 중국은 WTO 가입했죠? FTA 우리랑 하고 WTO 가입해서 중국이 지금 세계 G2까지 올라오는 기반이 됐는데 그 경제에 관한 세계적인 룰을 어기면서 우리를 제재를 해요? 그럼 중국이 무너지는데 지금 문화적인 관계되는 거는 비경제 요소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한한령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지 나머지 경제적인 거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알아서 먼저 기는지 그 이유로 야당에 가서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작전상의 큰 미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정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당론을 우린 밝히지 않겠다, 모호하게 가겠다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보니까 일단 우리는 사실상 반대고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면 우리 당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분 주도로 결정하겠다로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 국민의당 지금 논평처럼 네. 민주당의 태도는 제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매우 비겁한 겁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하여서 애매모호하게 지금 찬반은 밝히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긴다. 그래서 자기들이 집권하면 제가 보기에 사드 배치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네. 처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 앞두고 국민들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찬반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런데 또 궁금한 거는요. 국민의당은 그야말로 그동안 오랫동안 당론으로 반대해왔잖아요. 네. 성주에도 의원들이 직접 많이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 요즘 분위기를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손잡아서 연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사드 찬성론자일 걸로 제가 짐작합니다.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연대하죠? 제가 국민의당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도 만나잖아요. 네. 만나면 저거 고민 되게 했어요. 어느 게 표가 많이 나고 고민하다가 저쪽으로 간 거예요. 큰 고민 없어요. 네. 그게 진심이고 네. 물론 결사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지만 다수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안보 문제는 정말 나라가 결단나는 문제입니다. 안보를 네. 지키지 못하면. 이건 뭐 정치적 상황의 혼란과 별도로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정치냐 안보냐라고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진짜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안보라는 그런 중차대한 과제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특히 그 중국의 의도는 그 미국의 카드로 북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 새로운 국제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미국도 역시 한국보다는 중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 북한이라는 어떤 지렛대를 활용해서 중국은 계속 미국에 맞서고 저항하는 지금 이런 전체적인 구도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재작년이 벌써 됐죠. 9월달 전승전 70년 맞아서 결국 저런 군사 퍼레이드 하면서 힘을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앞으로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 고민하지 말아야 된다. 동맹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야당 의원들이 중국 가서 외교부장의 환대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중국 주재 대사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 그 현실을 직접 이번에 목격했습니다. 자, 허문명 논설위원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새로운 편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 8번째 소식입니다. 수조리보입니다.